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장 토크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오늘 9월 13일 금요일 밤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시장이 시장별로 좀 등락이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전일보다 0.49% 내려서 1994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자, 코스닥은 0.25%가 오히려 올라서 530포인트를 회복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양시장이 엇갈린 우리 증시의 방향, 앞으로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겁니다. 오늘 최고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시장의 향방을 점쳐보는 것은 물론 그에 따른 딱 맞는 투자 전략도 함께 짜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은 이상로, 정재훈 두 분 멘토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 외국인은 4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무려 16거래일 연속 이 순매수 기조를 이어간 건데요. 16거래일, 일주일이 5일이라고 치면 3주가 넘게 순매수 기조를 이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외국인이 꾸준히 순매수함에도 불구하고 투신권의 환매 물량은 또 반대로 꾸준히 출회돼서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영향의 탓인지 지수가 하락세로 전환을 했는데요. 자, 오늘장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먼저 정재훈 멘토님. 예, 오늘장 분위기 참 차분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일단 뭐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 어느 정도 쉬어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요. 그다음에 적게 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만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뭐 추석 연휴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이렇게 좀 한가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고요. 좀 차분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자, 우리 이상로 멘토께서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어떻게 보면 추석 리스크의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오늘까지 어느 정도, 현금을 해야지만 화요일 날, 돈을 쓸 수가 있죠.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어느 정도 또다시 한 번 더 외국인과 기관 사이에서 어떤 동아줄을 잡아야지 이게 진정한 굵은 동아줄인지 한 번 더 시험대 오르는 그런 날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표현을 해보겠고요. 갈팡질팡한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은 그래도 오달이었습니다. 오늘도 달려줬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일단 뭐 추석 끝나고 난 다음에도 좀 더 밝은 빛이 감도는 우리나라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장 분위기에 대해서 두 분 멘토가 느끼신 대로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장 코스피 2000선 돌파한 이후에 이틀 만에 다시금 그 밑으로 내려앉았는데요. 자, 투신권 환매 물량이 늘어났고요. 또 추석 때 쓸 돈을 마련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이제 팔아야지만 추석 전에 돈이 나와서 그 물량도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뭐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나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불안해하시는 분들께서는 월요일, 화요일장에서 일단 주식을 팔고 좀 휴일을 지나가자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추석에 따른 그 매물의 출회는 좀 더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 국내 증시에서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본격적으로 막장 토크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고용지표 혼선, 또 다음 주 FOMC 회의 등등 시장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 어떤 행동을 결정짓기보다는 시장을 좀 관망해야겠다라는 심리가 좀 더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멘토분들께서 오늘 장의 체크 포인트들 어떤 것들로 꼽으시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정재훈 멘토님. 예,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여전히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점차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강도는 강한 그런 모습들이지만 탄력은 점차적으로 좀 둔화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지금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났었지만 상승에 대한 폭, 즉 캔들에 대한 이 고가 부분과 저가 부분도 좀 보게 된다면 큰 변동속, 즉 이 폭이 점차적으로 좀 작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목표치가 찼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상승 N자형의 모습들이 어느 정도 목표치가 찼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고점에 대한 저항대가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들의 숨고르기 좀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그 거래소 시장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반면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금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큰 폭은 아니지만 반등에 일단 불씨를 좀 남겨놓고 마무리를 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뭐 추석 연휴 때문에
이 거래일밖에 진행이 안 되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추가적인 반등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이 중소형주 섹터들의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지난주, 다음 주 정도까지도 숨고르기는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은 기관 쪽에서 언제, 즉 개인 쪽에서 펀드 환매 물량이 어느 정도에 그칠 것이냐,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거래소 시장 쪽에 매물대를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물대의 모습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상당히 매물이 좀 많은 그런 구간들에 포진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펀드 환매 물량이 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해야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단 시장을 분위기 좋게 관망을 하거나 아니면 중소형 섹터 쪽으로도 한 번쯤은 돌려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수급 상황은 어땠는지 수급적인 면에 대해서는 이상로 멘토님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수급, 여전히 똑같은 포인트였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 거기에 대해서 연기금 또한 매수세를 똑같이 포지션을 좀 잡고 있었는 상태였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좀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투신권은 여전히 매도 물량을 출회를 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바꿔서 투신의 마음으로 한번 들어간다면 투신의 마음은 과연 지금 어떨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투신의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매도 물량이 이렇게 시장이 오른 가운데서도 왜 이렇게 매도를 할까? 얘들 바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물량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주식형 펀드 물량 자체가 유출되고 있다는 거죠. 순유출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최근 11개 거래일 연속으로 1조 3,597억 원이 순유출이 되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 물량을 누가 받았을까요? 바로 연기금과 지금 외국인이 받으면서 다시 한 번 더 고점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우리가 잠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주간에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이 부분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 바로 주봉이거든요. 주봉사의 모습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꾸준히 자문형 랩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한 가지 더 바로 주식형 펀드 물량을 꾸준히 얘기를 했었죠. 그 물량 자체가 지금 바로 이 매물대에서 오늘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꿔서 외국인 입장으로 한번 갔을 때 비싼 돈을 주고 위에 물량을 환매를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래 가격에서 소극적인 매수지만 받쳐주면서 물량을 확보하는 게 좀 더 유리할까요? 외국인은 후자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만큼 증시 자체는 올리지 않았지만 매수 기전은 그대로 유지됐다. 그리고 연기금도 똑같이 매수 기전은 유지를 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위에 있는 물량 자체를 고점에서 받는 게 아니라 저점에서 받으면서 좀 더 저점 자체를 탄탄하게 다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급적인 분위기, 여전히 외국인은 경기 민감주에 대한 상당한 매수세를 좀 보였고, 거기에 대해서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경기 순환주에 대한 매수세를 보였다는 게 좀 더 특징적인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떤 업종들이 또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강세를 띄었는지 정재훈 멘토님. 예, 금일 일단은 중소형 섹터 종목군들이 좀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움직였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형주 섹터, 자동차 쪽과 IT 섹터, 그리고 조선 섹터가 큰 폭의 좀 상승을 했었고요. 나머지 업종들도 순환매가 좀 보였었는데요. 일단 한 주 동안은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오늘 같은 경우, 즉 만기 이후에서는 중소형 섹터들이 어느 정도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2차전지 관련 섹터들의 종목군들이 두드러지게 좀 나타났었거든요. 일단 일진 머티리얼즈나 코스모화학, 우리산업, 에코프로 이런 종목군들이 2차 전지에 대한 관련돼 있는 그런 섹터들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 좀 양호한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단은 3D 프린팅 관련 종목군들, 즉 테마성 흐름들에 나타났던 그런 종목군들이 오늘 같은 경우는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일단 TPC도 금일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좀 기록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군들도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부분들, 일단 정부 정책과 맞물리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그런 섹터들 같은 경우라면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는 나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남았던 그런 하루였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상로 멘토께서는요?
네, 뭐 앞에서 정전 멘토님이 상당히 말씀 잘 해주셨는데 일단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2차 전지 관련주로 흘렀다는 거죠. 지금까지 소외된 업종 그리고 지금까지 조정을 크게 받았던 2차 전지가 상당 부분 오늘 소폭이나마 만회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요. 우리가 지금 삼성 SDI하고 LG화학을 비교를 해보면 삼성 SDI, LG화학 두 개는 양극화 상당히 다른 패턴이 좀 나타나는데 시청자분들이 아시기에는 둘 다 2차 전지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까? 가장 큰 이유를 조금 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는 왜 LG화학을 들고 있는데 왜 주가는 안 오르지? 그리고 다른 분들은 나는 삼성 SDI를 들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배부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좀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2차 전지라고 하면 중대형 2차 전지를 어느 정도 특징적인 부분을 얘기할 때 LG화학을 가장 많이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파우치형이었거든요. 그런 대규모를 차지하고 있던 그런 점유율의 파우치형을 바로 LG화학이 만들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는 다시 한 번 더 테슬라의 모델 S 그리고 BMW의 i3가 발표가 되고 출시가 되었죠. 그런 분위기에는 바로 파우치형이 아닌 바로 각형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요번에 테슬라의 모델 S에는 바로 파나소닉의 각형 2차 전지가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각형 2차 전지를 만들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LG화학이 상당히 점유율이 높게 나타났었지만 지금부터는 조금씩 점유율이 상당히 낮았던 각형이 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삼성 SDI의 주가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실질적인 지금 기업의 평가에 따른 어느 정도 적정 주가 수준은 PR 10배를 가정을 했을 때는 하단에 14만원에서 15만원 사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올랐고 박수권을 돌파했던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의 오버히팅을 좀 더 만들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따라서 잡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3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가셔도 되고 지금 오르고 있는 것은 바로 뉴스에 1위 1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고 한 가지 더 또 종목을 한번 보면요. 오늘 오랜만에 아시아나항공이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이런 쪽에 지금 물려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던데 아시아나항공이 오늘 이렇게 올랐던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 뉴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와 그리고 M&A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상승폭을 올렸다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이 가치가 변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냥 지금은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일 뿐이겠죠. 그만큼 이번에 2분기까지의 영업이익은 아직까지도 적자 수준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당기 순이익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기조로 봤을 때 일단은 하락 후에 큰 첫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 첫 양봉을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기업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분보다는 3분기에 좀 더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단에 박수권 5,800원 정도 되겠는데 거기를 1차 매도 국면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 하단에서는 어느 정도 박수권이 움직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점검 마무리 짓고요. 자, 이번 주 또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핫 이슈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개월여 만에 2000선 돌파에 성공하는 가운데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대거 사들이면서 코스피가 3개월여 만에 2000선을 넘어섰습니다. 외국인들이 최근 15일 동안 사들인 주식만 6조 원대입니다. 한국 주식을 외국인이 사는 이유는 글로벌 경기 개선 기대로 한국 경제 양호한 펀더멘털 저평가 매력 때문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000선에 도달하면서 주식형 펀드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투자자들은 인덱스 펀드를 집중적으로 환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N가이드에 따르면 상장지수 펀드를 제외한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는 하루 동안에만 2,439억 원의 자금이 유출됐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950선을 넘어선 지난 5일 이후에는 1조 4,178억 원의 자금이 빠져나갔으며 투자자들은 인덱스 펀드를 팔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양호한 배당주 펀드와 가치주 펀드를 사들였습니다. 주가 지수 및 개별 주식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 내만년의 날에 만기 우려와는 달리 오히려 1조 원이 넘는 프로그램 매수세로 이어지며 시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9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코스피 지수는 2000선을 사수해 외국인과 연기금의 쌍끌이 매수가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기관과 투신이 펀드 환매를 위해 4,050억 원 규모의 주식을 팔았지만 연기금이 순매수를 기록하며 지수 하단을 방어했습니다. 연기금은 코스피 시장에서 총 2조 8,489억 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수했습니다. 같은 기간 투신이 2조 1,442억 원 규모의 주식을 내다판 것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지수가 1,900선으로 올라서면서 투신이 펀드 환매에 대응해 주식을 팔아야 했었던 반면 수급이 안정적인 연기금은 외국인과 동행 플레이를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7월 초부터 연기금이 순매도를 기록한 일수는 5일에 불과했으며 3분기 내내 거의 일관되게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원달러 환율이 1,080원대 레벨 경계감 속에 저가 매수 결제 수요 등으로 하방 경직성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제금융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15거래일째 계속되고 있는 외국인 주식 순매수와 수출업체 내고 물량으로 인해 수급상 하락 압력이 강할 것이라며 다만 낮은 엔원 환율에 대한 레벨 경계감에 따라 탄탄한 하방 경직성으로 박스권이 형성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미국 달러화는 FOMC 정례 회의를 앞두고 롱포지션 청산 매물이 나오며 엔화 대비 하락했고 유로화는 유로존 7월 산업생산지표 부진으로 엔화의 낙폭을 확대했으며 달러화는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신흥국 외환위기. 하지만 중국 금융시장은 흔들림 없이 안정적입니다. 이런 중국 모멘텀이 국내 증시의 호재로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미국 양적 완화 축소 전망으로 촉발된 신흥국 위기 상황 속에서도 지난달 상하이 종합지수는 강세로 마감했고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도 올랐습니다. 또한 중국 경제 지표도 연이은 개선세를 보이면서 경착륙을 우려했던 시장에 안도감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 상하이 종합지수가 반등세를 보이면서 국내 철강과 화학, 운송, 조선업종으로 매수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핫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하나하나 본격적으로 또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좀 폭발적인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장에서도 상당히 많은 양을 사들였는데요. 자 그럼에도 이 코스피 상승세에 잠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물론 투자자분들께서는 우리 증시가 잠시 주춤한 이후에 다시금 고삐를 잴 것이냐 아니면 좀 쉬어갈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이 뜨거울 텐데요. 자 잠시 주춤한 코스피의 향후 상승 전망은 어떠하고 또 그에 따르는 대응책은 무엇인지 먼저 정재훈 멘토께 여쭙겠습니다. 예, 일단 앞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까? 이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신흥국 쪽을 좀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이 유난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인 그런 나라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적으로 이 신흥국의 상승률, 지금 8월 이후에 신흥국 상승률을 좀 보시게 된다면 중국과 체코, 러시아에 이어서 우리나라 시장이 약 4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바로 원인들을 좀 따져보게 된다면 외국인 쪽에서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외국인 순매수와 지수, 이 부분들이 함께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화면을 좀 보시면 코스닥 쪽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소 쪽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코스닥 시장 쪽 같은 경우라면 누적적으로만 따져보게 된다면 여전히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매수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최근에 약간의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매수 기조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그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 공격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지수까지도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의 영향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기관 쪽의 모습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펀드 자금들이 이탈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에 대한 매수가 약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전에 뭐 이슈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펀드 자금이 쓸려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즉 어느 정도 이제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횡보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으니까 상당히 지칠 대로 지쳤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익률은 좀 제대로 안 나오고 좀 올라가려면은 다시 한번 좀 악재가 나오면서 심장이 좀 벌렁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펀드를 환매를 해주고 있다. 이 부분들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부분들이 발목을 좀 잡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외국인의 매수세 그리고 프로그램의 매수세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들어와 주면서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주느냐 이 부분들을 좀 따져보기에 앞서서
과연 외국인들 자금은 어떠한 자금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좀 들어왔는가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국적별 외국인의 순매수 추이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미국도 있고요. 유럽, 조세 회피 지역, 그리고 아시아, 기타 국가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유난히 좀 많이 들어온 국가가 미국계 자금들이 많이 상당히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반대로 유럽계 자금 쪽은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며, 즉 최근 시장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미국계 자금들이 좀 많이 들어왔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조세피 지역, 즉 한먼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그렇게 크게 유입이 되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포지션 자금은 아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그러면 현재 들어오고 있는 미국계 자금이 과연 단기적인 것이냐 아니면은 길게 보는 롱텀 펀드냐, 이 부분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계 자금 같은 경우는 경기에 대해서 모멘텀을 좀 반영을 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ISM 제조업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경기가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지표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미국계 자금은 유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계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단기적인 이런 자금이 아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유럽계 자금 쪽은 리스크 부분들을 좀 회피를 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유럽계 자금 같은 경우는 뭔가 이 리스크적인 관리를 좀 많이 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양적 완화 조기 축소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느 정도에 대해서 리스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자금이 좀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국내 증시가 현재 상승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은 미국계 자금이다. 미국계 자금은 경기에 대한 펀더멘탈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기성 자금은 아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좀 더 여유 있게 보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7월달 시장과 지금 현재 시장, 이 7월달과 9월달 시장, 그리고 이 두 부분만 비교를 해서 보게 된다면 7월달 시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IT 섹터가 좀 안 좋을 것이다, 실적 우려감 때문에 많이 밀려내렸습니다. 즉 외국계 쪽에서 많이 매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8월 시장이 들어서면서, 그리고 8월 중순이 넘어가면서 외국계 자금 쪽은 IT 섹터를 주워 담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매수를 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여기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매수를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어느 정도는 대형 섹터들 위주로 좀 매수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기술적인 흐름상에 있어서 많이 목표치가 차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따라가기엔 다소 부담스럽다라는 부분들은 차트를 통해서도 이미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게 어떠한 조정의 빌미를 좀 제공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인데요. 그거는 미국 쪽에서 어느 정도 재료나 이런 부분들을 아마도 코멘트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조정을 받는다면 최근에 매수를 했었던 IT라든가 자동차, 조선, 이런 섹터들은 조정 시 눌림 포인트로 잡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지금 현재의 상황들을 좀 보게 된다면 업종 섹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지수를 먼저 놓고 보게 된다면 지수는 단기적인 이동평균선은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요. 중기적으로도 현재 상승 각을 걷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추세가 돌파를 해주고 중기적으로 상승 각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61선이 고개를 들어 올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과거하고는 좀 다르게 이때 부분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때는 61선이 수평으로 누워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수급선이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21선도 살아있는 모습들입니다. 결국 목표치를 찬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때는 매수 포인트로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종목별로 넘어가서 좀 보게 된다면 종목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입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도 추세를 살리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추세 상단에서 저항대를 받았기 때문에
21선 구간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다. 즉 주도 섹터는 자동차 섹터와 조선 그리고 IT 섹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과감하게 매수를 해주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000선 이상으로 달릴 것인지 이상로 멘토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 요즘 시장이 어렵게 생각하면 끝이 없이 어렵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금 쉬운 방법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어려운 것을 계속적으로 더 어렵게 생각하면 끝이 없죠. 그만큼 또 더욱더 헷갈리고, 얘네들이 팔려고 하는지 아니면 살려고 하는지 계속 생각하면 더 헷갈린다는 거죠. 자,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한번 월봉을 같이 한번 볼게요. 월봉 한번 보시면, 자, 지금 2012년부터 월봉 자체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요. 꾸준히 박수권 상단 돌파를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주봉상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여기 한번 고점을 나타내고 난 다음에는 꾸준히 아직까지 나온 물량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갇혀있다는 거죠. 수렴 과정의 반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교를 해서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을 한번 보시면요. 코스닥은 조금 다르죠. 여기를 상단으로 해서 오버히팅이 한번 들어갔다는 거죠. 오버히팅이 들어가면서 여기에 음봉이 강하게 내려오면서 주가는 크게 빠졌던 모습이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때도 그랬습니다. 코스닥이 이렇게 삐져 나올 때 와, 코스닥이 드디어 달리는구나. 그렇지만 떨어졌다는 거죠. 그만큼 여기에서는 매물 자체가 출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코스피에서는 모두가 다 지금 본전입니다. 본전이에요. 지금 펀드 매물이 왜 나오겠어요? 본전이니까 나오는 거죠. 그만큼 여기서의 외국인 매수세는 우리가 좀 더 의미하는 바를 좀 더 두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이 쉽게 조금 비하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날이었죠. 어떤 날이었냐? 펀드 매물이 가장 쉽게 나올 수 있는 날이었다는 거죠. 매물이 가장 두꺼운데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최소 2년 이상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매물, 전화를 해서 은행 가서 펀드 무조건 현매를 하실 거예요. 그런 물량이 오늘 조금 출회됐다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은 지금 하단에서 또다시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단 자체에 조금은 짧게 이런 식으로 해서 1980이라든지 이런 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작은 박스권 움직이다가 다시 한 번 더 튀어오르는 그런 장세가 좀 더 연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그거거든요. 지금은 시장 분위기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자, 그렇다면 고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은 특히나 이제 더 그냥 쓰리고 정도 보일 그 종목이나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피박 맞습니다. 말고 쓰리고로다가. 예. 상대가 일단 피박이어야 되는데 지금 피박을 독박 쓰고 있는 쪽은 없습니다. 사실 지금 벌써 기관이 한 번씩 다 만져줬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봤을 때 경기가 회복되고 그리고 이익이 조금 더 나고 있다. 그러면 지수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다시 한 번 더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 하이닉스 같이 반도체 업종이 쉬었다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금의 매수세를 같이 보면서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민감주 그리고 이익이 좀 더 살아나고 있는 정유주 중에서 대표적인 걸로는 SK 이노베이션 같은 종목군 우리가 한 번 더 보시는 전략이 좀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우리 장세를 이끌고 있죠. 근데 여기서 톡톡히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연기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 7월 이후 순매수 금액을 늘리면서 이제 2,000선 돌파하는데 상당한 힘을 보탰는데요. 자, 그렇다면 연기금의 매수 기조, 과연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정확한 진단일지에 대해서 정재훈 멘토님. 연기금 참 제가 좋아합니다. 연기금이 매수해주는 종목만 저는 매매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좀 안 좋을 때는 매수를 좀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올라가게 되면 거기다 또 기름칠까지 또 부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상당히 좀 좋아합니다. 올해 누적으로만 따져보게 되면 약 7조 3천억 이상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지만 올해 2013년 기준으로는 아직까지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1조 5천억 가까이를 좀 매도 중입니다. 근데 연기금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면서 7조 3천억을 일단 채워놨습니다.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예외적인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 쪽은 매수가 나왔고 연기금 쪽도 마찬가지로 3,500억 이상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기금 쪽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 연금을 좀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 즉 수익을 좀 많이 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수익을 낼 때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금을 해도 저금리 시장에서 얼마 되지도 않고요. 부동산 시장 땅값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땅값도 별로 일단 투자에 대한 메리트를 크게 못 느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결국에는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낫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연기금 쪽에서도 지금 주식의 비중을 좀 꾸준하게 늘릴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코멘트를 좀 많이 날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일단은 꾸준하게 유입이 들어올 것이다. 연말까지도 꾸준하게 들어올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슈를 좀 보게 된다면 10% 룰을 좀 완화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10%가 넘어가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그 기사거리를 좀 확인한 게 있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편식을 좀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성장성이 확보가 되고 있고 나름대로 우량한 그런 기업들이라면 10%를 넘길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엔 연기금이 어느 종목을 어느 섹터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즉 차별화가 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쩔 때는 이제 연기금, 자금이 좀 제일 많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좀 차별화를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시장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연기금 매수에 대한 해석법에 대해서 제안을 드려봤고요. 자, 이상로 멘토께서는 또 어떤 진단을 하실까요? 네, 연달이시죠. 연달, 정재훈 멘토 앞에서 제가 연기금에 대해서 짧게나마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연기금의 달인 앞에서 하니까 조금 떨리네요. 자, 일단 연기금이 꾸준히 순매수를 지금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 연기금의 상징성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연기금이라고 하면 어떻게 매매를 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가치 매매를 좀 하고, 그리고 PR 밴드 8에서 9배 사이에 상당히 매수를 많이 한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죠? 그리고 패턴 매매를 좀 더 하고 있다는 점, 요 세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도 매매를 하고 있는데 바로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왜 이런 패턴적인 부분이 나타날까? 같이 한번 첫 번째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연기금이 항상 집행 자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후반기에 상당히 몰리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7월 달부터 6월 달이죠. 6월 달부터 상당히 12월 달까지는 공격적인 매수 편향을 좀 더 보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왜 좀 더 중요시하게 봐야 되냐면 후반기에 상당히 집행을 많이 한다는 거죠. 목표 자금이 있으면 후반기에 좀 더 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항상 했던 게 바로 연기금이었고,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전반기보다는 후반기에 좀 더 영업이익 부분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서 연기금 PR 밴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항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8에서 9배 사이에 상당한 순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6월 25일 우리나라 증시 자체 1780까지 내려갔을 때도 가장 뒷짐을 받쳐줬던 게 바로 연기금입니다. 그만큼 PR 밴드 자체는 낮게 내려갈 때마다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로 인해서 연기금은 꾸준히 매수를 하는 기조를 보였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마지막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어떤 업종에 대해서 항상 매수세를 많이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2009년도 이후로는 전기전자, 그리고 운수장비, 화학업종에 대해서 가장 큰 매수세를 보였고요. 그만큼 차화정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식들에 대해서 상당한 매수세를 보이면서 지수 방어적인 역할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지수를 견인차적인 역할까지 했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지금 연기금이 후반기에 왜 이렇게 많이 항상 살까? 같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좀 선을 좀 그어놨는데요. 자, 지금 요거는 전반기였고 전반기 후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전반기는 항상 조금 고평가가 되어 있다는 거죠. 하지만 후반기에 내려갈 때마다 지수에 대한 방어적인 역할은 연기금이 해줬었고, 똑같습니다. 다음에도 전반기에는 좀 더 오르는 모습,
그리고 후반기에 내려갔을 때 연기금의 어느 정도 집행 자금이 커졌다는 거죠. 그럼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연기금의 패턴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항상 PR 밴드가 낮아져 있을 때마다 매수를 들어와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왜 매수를 할까를 좀 더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못 믿으시죠? 하지만 적정주가 PR 10배라고 봤을 때도 삼성전자는 최소 160만 원 이상은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도 배고픈 단계에 있겠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고 왔던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7.4배거든요. 그러면 반기 EPS 기준으로 해서 보더라도 1분기,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연기금은 여전히 반응을 해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우리가 6월 25일 이후로 어느 정도는 연기금의 수급 패턴을 한번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6월 25일부터 오늘까지 연기금이 어떤 종목을 많이 사는지 한번 같이 보시면, 1등이 삼성전자, 그리고 2등이 포스코, 3등이 LG화학, 현대중공업, 한국전력, 이런 종목군들이 보입니다. 특징적인 부분이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화면과는 조금 다른데요. 왜 다를까요? 그 전에 2009년도, 2010년, 2011년은 시장이 그만큼 안 좋았다는 거죠. 안 좋았을 때는 좋았던, 그 중에서 실적을 가장 많이 냈던 종목군이 바로 경기 민감주, 전차군단이었으면 지금 올해는 바뀌었다는 거죠. 올해는 경기 회복 시그널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경기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은 좀 더 평가,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재평가할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지금 무작위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시장이 전차군단만 이끌고 2000포인트, 그리고 2030포인트까지 기록을 했다면, 지금은 전차군단 양팔 달린다면 양다리 자체는요, 철강, 그리고 조선 끼고 꼬리에 철강금속 업종 끼고요. 그리고 건설업종 앞에 방패막이 하고 다 같이 달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을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은 좀 더 편중적인 것보다는 여러 가지의 기업 가치에 대해서 재평가하면서 3분기가 좀 더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타나지 않을까. 연기금이 지금은 조연이지만 결국에는 수익이 연기금이 좀 더 높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국내 증시 점검을 모두 마쳤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네, 계속해서 우리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운영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포트폴리오 운영 원칙입니다. 3천, 5천, 1억 원의 가상 계좌를 운용하고 있고요. 종목 편입 100% 비중 내 제한 재편입 1회 허용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를 적용해 편입을 합니다. 자, 한 분 한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천만 원 포트폴리오 최명성 멘토입니다. 오늘 장에서 현대에이스코 마이너스 2.55% 하락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도 하락을 했고요. 제일바이올은 2% 가까이 상승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네, 다음은 정대희 멘토의 포트입니다. 오늘 장 전 종목이 상승세를 보였죠. 원익 IPS가 2.69%, SM이 무려 4.19%나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재훈 멘토의 포트입니다. 코롱생명과학이 소폭 떨어졌고요. 이수화학이 1.78% 하락입니다. 네, 다음은 예병군 멘토의 포트입니다. 오르비텍 손절가 터치로 매도됐고요. 어제 승천주로 가져오신 포메탈 오늘 장에서 4,320원 편입 성공했습니다. 다음은 5천만 원 포트입니다. 양순모 멘토인데요. 세종이 1.4%, 하이테팜이 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네, 다음은 나무노 멘토의 포트죠. 어제 한화케미칼 매도 의견 줬는데요. 오늘 포트에 반영되었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LG우플러스가 1.2% 상승,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 무려 그냥 7.9%나 급등을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목표가 5,100원에서 5,400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네, 다음은 이상로 멘토의 포트입니다. 우전엔 한 단위 1% 가까이 상승했고요. 파트로는 소폭 빠졌습니다. 네, 계속해서 1억 원 포트폴리오 볼까요? 신창원 멘토입니다. 신창원 멘토는 현금 100%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효열 멘토입니다. 삼성중공업이 마이너스 3%, 롯데케미칼 마이너스 2%대 하락했고요. 일진디스플레이는 2.16%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다음은 김도영 멘토입니다. 삼성엔지니어링 어제 차익 실현 매도 의견 주셨고요. 오늘 포트에 반영됐죠. 라온시큐어 마이너스 2.37% 하락했고요. 전 종목에 대해서 보유 의견입니다.
네, 끝으로 김용준 멘토입니다. 전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보유 의견을 주셨고요. 네, 자,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승천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정재훈 멘토님. 예, 일단 제가 오늘 좀 제안해드릴 종목은요. 일단 중소형주, 스몰캡입니다.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진 머티리얼즈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를 보시게 된다면 전기차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일단 투명한 자동차의 모양일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2차 전지에 대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핵심적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에서 일단 이미지를 한번 가져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글로벌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세 단계로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따져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 미국이나 일본 중심에서 어느 정도 초기적으로 성장을 하고 난 이후에 유럽이나 이런 선진 시장으로 다시 점점 퍼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머징 마켓으로 확산이 될 것이다라고 좀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2차 전지 시장도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ESS 시장에 대한 확대 부분들,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 그리고 IT 기기에 대한 쓰임도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뿐만 아니라 2차 전기차 부분들에 대해서 2차 전지에 대한 쓰임까지도 확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2차 전지 시장은 상당히 좀 커질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은 2차 전지 시장의 전망입니다. 마찬가지로 ESS, 전기차, 소형 IT 섹터, 이 IT 부품 쪽을 보게 된다면 점차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시장이 약 2020년도 때에는 70조 원 이상으로 거의 64조 원 가까이 이 성장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약 올해부터 2020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년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는데요. 성장은 무려 3배 가까이 좀 상승을 한다라는 부분들. 이만큼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 있고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신규 섹터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꺼풀 속을 들여다보면 2차 전지 소재 시장에 대한 전망 부분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소재 쪽 섹터가 상당히 좀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섹터들 같은 경우라면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이제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소재 쪽에 있는 섹터들도 꾸준하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갖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게 된다면 그럼 왜 이게 일진 머티리얼즈와 관계가 있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일렉포일을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IT 기기 쪽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2차 전지 쪽에서도 차량용 전지 쪽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근데 여기에서 더 왜 관심을 갖냐면 IT 기기 쪽보다는 전기차 쪽에 대한 이 생산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마진이 크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이 들어간다라는 부분들. 즉 이윤을 많이 남길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일렉포일 시장에서 과거에는 일본 시장에서 수입을 해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일진 머티리얼즈가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현재는 우리나라 시장의 시장 점유율 1위를 좀 기록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결국 이 시장 점유율은 꾸준하게 증가가 될 것이고요. 매출 또한 마찬가지로 좀 증가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단계적으로 1차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숨고르기 모습들을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중기적인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왜? 최근에 지금 독일 모터쇼 같은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전기차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테슬라 모터스가 신고가를 기록을 했었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 BMW도 전기차가 출시가 되고요. 다른 메이커들도 이제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출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기대감이 점차적으로 좀 커질 것이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여기에 맞물려서 이 일진 머티리얼즈도 기대감과 함께 주가도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들은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면은요.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연기금 쪽에서 매도가 나왔는데요. 일단 전날부터 일단 매수가 찔끔 들어왔습니다. 아직 간 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일단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3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정배열 초입 구간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봉을 보시더라도 이제 120주선을 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지지 라인대 전저점 이탈은 아직까지 없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추가적으로 이격은 좁히고 난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봉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과거에 어떤 종목군들과 많이 흡사하다라는 부분들을 느끼실 겁니다. 뭐 현대 BNG 스틸이라든가 크루셜텍 이런 종목군들 최근에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런 모습들, 즉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대를 돌파를 해준 이후에 정배열 구간대에서 상승 추세대를 그리면서 꾸준하게 상승을 해오는 모습들이 보여졌을 겁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한 차례 상승을 해준 이후에 이중 바닥을 형성해주고 금일 같은 경우는 21선을 좀 안착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거래량이 동반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어느 정도 바닥을 일단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종가가 15,100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매수 포인트는 14,800원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2만원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3,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일진 머티리얼스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정재훈 멘토께서 지금 현재 포트에 담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 종목들에 대한 AS도 함께 이어주시죠. 예, 일단 제가 두 종목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일단 한 종목 한 종목씩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적으로 이수화학을 좀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화학.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종목 장기 투자하시게 되면 분명히 돈 버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중국 수혜주다라고 감히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리온쿠첸이 어느 정도 1,000원대, 이 1,000원대 초반짜리에서 8,000원대까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중국에 대한 성장 기대감 때문이다라고 원인을 좀 밝히고 있는데요. 이수화학도 마찬가지로 중국 소비가 촉진이 되면 자연스럽게 실적이 좀 증가될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중국에 현재 세계 3위 규모의 공장을 좀 만들어 놨는데요. 연 28만 톤 규모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생산하는 게 뭐냐? 세탁기, 세제 원료로 쓰는 원료를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어느 정도 이제 소비가 좀 생기고 좀 그렇게 된다면은 좀 씻고 깨끗하게 먹고 하겠죠? 자연스럽게 세탁기에 대한 소비는 증가가 나타날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세제는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럼 세제를 사게 된다면 이수화학의 원료를 가지고 가서 그리고 나서 세제를 만들겠죠. 이 중국 그 공장에서 만들어진 부분들은 인도 시장의 50%를 수출을 하고요. 나머지 50%는 중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수출을 합니다. 근데 이 지금 현재 성장 추이는 연 10%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설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아마도 시장의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좀 보시길 바랍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을 해드렸듯이 보유 관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기존 전략 그대로 유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한 종목이 있습니다. 일단 또 한 종목 같은 경우는 코오롱 생명과학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인데요.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숨고르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삼각 수렴형의 과정을 좀 겪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제 이평선과 캔들의 모양새, 주가가 밀집이 돼 있으면서 일단 박스권역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곧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찬바람이 불고 그런 시기에는 항상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꿈틀꿈틀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렇다면 코오롱 생명과학도 당연히 꿈틀거릴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때를 놓치지 않고 기다린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보유 관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상로 멘토의 승천주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승천주 오늘 제가 좀 준비했던 종목은 SK 하이닉스인데요. 자, 뭐 최근에 대해서 가장 이슈가 되는 종목군 중에 한 개죠. 그래서 좋은 쪽으로 말고 나쁜 쪽으로 조금 이슈가 되고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뭐 중국의 우시라는 곳을 뭐 모르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알게 됐는데 우시 공장에서 불이 나면서 거기에 대해서 SK하이닉스가 큰 피해를 보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우려감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우리가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28,500원이 상당히 중요한 단가입니다. 이 가격대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단가였고, 그 부분 자체를 지금 계속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거든요. 그럼 이런 우려감 자체는, 조금 더 수그러들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은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재평가를 해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기가 차죠. 외국인과 지금 연기금이 동시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연기금이 사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기업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고, 평균적으로 지금 적정 주가 같은 경우에는, EPS 기준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실질적으로는 31,000원까지는 올라가야 되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가격대, 밑에 저평가 구간에 지금 놓여 있는 게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 기조는 좀 더 이어지지 않겠나. 그만큼 경기 민감주 중에 SK 하이닉스가 핫토픽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반도체 가격을 같이 한번 체크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반도체 가격 한번 보시면 일단 2분기에 반도체 가격이 상당히 올랐던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상당히 많이 올랐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1개월 전 대비해서 보면 벌써 뭐 27% 정도 오른 모습, 그리고 3개월 전보다는 9%씩 오른 모습이고요. 대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반도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인텔이라든지 아니면 샌디스크, 그리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도 대부분 다 지금 우상향 패턴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우리가 인텔의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인텔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인텔 보시면 주가 추이가 조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인텔이 2%대 상승을 좀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 같은 경우에는 위에 또다시 이평선을 놓여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유지될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겠나. 인텔이 올라가면 도리어 SK하이닉스가 빠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반도체 시장이 과점 형성이 되었다, 치킨 게임이 계속되고 있다 하면서 나왔던 게 과점 점유율이 55%였어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60%를 넘었거든요. 과점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 기준을 매긴다면 항상 60%를 기준으로 매긴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대기업들이 나눠 가지는 시장이 형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이 죽었고, 그러면 글로벌적으로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주는 기업들, 뭐 지금은 인텔이나 아니면 오라클 같은 기업도 있겠고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 그리고 지금 SK하이닉스 6위권이기 때문에 좀 더 베네핏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같이 SK하이닉스 주가에 보면서 매수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냥 사시면 됩니다. 지금 사시면 되고, 매수가 같은 뭐 확실하게 정해드리면 28,500원 전후로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 보시고요. 그리고 하단에 27,200원대를 우리가 손절선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단에 31,000원까지는 무조건 홀딩 하신 전략 가장 유효하게 먹히지 않을까. 증시 뭐 추석 끝나고 난 다음에도 주식 하죠. 그때 SK하이닉스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AS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두 종목이 편입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우전엔 한단과 파트론인데요. 뭐, 어제 파트론에 대해서 16,500원이죠. 16,500원 손절선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참 또 아이러니하게도 팔지 말라는 계신 것 같습니다. 16,550원에 또 멈추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일단 카메라 모듈 그리고 지금 기업의 평가 같은 경우에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급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일단은 주가 자체를 크게 올렸던 게 바로 외국인이거든요. 하지만 그 외국인 자체가 지금 상당 부분 빠져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급을 지금 받쳐주고 다시 한 번 더 들어와주는 애들이 지금 기간 중에서 투신권입니다. 투신권에 어느 정도 이런 순매수 기조가 좀 더 유지가 된다면 차라리 하방 경직성을 띠고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 시그널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똑같이 지금은 좀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 다음 종목이 우전엔 한단이죠. 우전엔 한단을 보시면 자, 일단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다시 한 번 더 만원 선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만원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만원이 되면 만원 다음 호가는 1050원이고요. 만원 밑으로 내려가면 9990원이죠. 그러면 10원 단위 아니면 위에는 50원 단위. 우리가 이런 것을 상당히 심리적인 효과가 많이 작용을 하는 그런 가격 단가라고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데요. 일단 종가상으로 만원까지 해보겠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좀 더 두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 상황에서 한번 같이 보시면 실적적인 분위기가 방수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케이스 업체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다가 이런 부분이 이슈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적정 가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12,000원이라면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 관련주가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픈 애들도 많고요. 그 중에서 실적 좋은 애들이 이 두 가지 종목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스마트폰 관련주 다시 한 번 더 순환매적인 분위기가 연출이 되면 그때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전엔 한단 같은 경우에는 손절선만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단에 9,500원대를 손절선으로 좀 대응을 하시고요. 그전에는 좀 더 홀딩하는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점검까지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 또 투자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증시, 야간 선물 시장의 동향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글로벌 사업부 주성면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뉴욕 증시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네, 금일 뉴욕 증시는 8월 소매 판매 부진으로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가 최소한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에 소폭 상승 출발했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 있을 FOMC를 기다리며 이번 주를 마감하려는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가 주가에 반영된 모습입니다. 이날 발표된 8월 소매 판매는 5개월째 연속 증가하며 소비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생산자 물가 역시 원유와 곡물류 가격이 상승한 덕분에 정치 한 달 만에 오름세로 돌아서며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경제지표 발표에도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며 주말을 앞두고 관망 속에 한 주를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다음 주로 예정된 FOMC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언급이 향후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다음은 유럽 상황은 어떤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오늘 유럽 증시는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를 기다리며 소폭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발표된 유로존의 2분기 고용 변화가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고 이후 발표된 미국의 경제지표 역시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 별다른 경제지표 발표가 부재한 가운데 유로존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다음 주에 있을 FOMC 결과를 앞두고 관망세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시장에서는 연준이 FOMC 정례 회의에서 최소한의 양적 완화 축소 조정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하반기 경제 회복세가 주춤할 것이라는 비관론을 감안해 당분간 경기 부양 기조를 이어나갈 수도 있다는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락 출발했던 유럽 증시는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 후 유로화가 상승세로 돌아서며 지수 역시 반등을 노리는 모습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야간 선물 시장 동향 점검 부탁드립니다. 네, 야간 선물은 이번 주 내내 조금 쥐러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고가와 저가의 변동폭이 0.5포인트에 불과할 정도로 변동폭이 작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0.15포인트 하락 출발한 야간 선물은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상승 반전하면서 이 시간 현재는 강보합 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야간 선물 시장은 미국과 유럽의 시황을 반영하며 다음날 열리는 주간 코스피 선물 시장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이번 주 들어 거래량이 급감하며 야간 선물 시장 역시 FOMC와 같은 굵직한 이벤트를 기다리고 관망하는 추세입니다. 이 시간 현재 야간 선물 시장에서는 주간장에 이어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 중이며 기관과 개인이 매도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의 주성면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음 주는 거래일이 이틀밖에 없습니다. 추석 연휴 지나고 또 어떤 투자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한데요. 자, 오늘 이 점에 대해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정재현 멘토님. 예, 일단 다음 주 참 이게 이거를밖에 안 됩니다.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었는데요. 아마도 관망적인 그런 분위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 같은 경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숨고르기가 좀 더 이어지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제 못 올랐던 중소형 종목군들의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 즉 코스닥 시장 쪽에서 어느 정도 좀 반등의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목별 흐름들이 이어진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일 올랐던 2차 전지라든가 아니면 3D 관련 종목군들이 추가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 한 차례 더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이후에 IT 부품이나 소재 쪽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 이런 쪽으로 좀 순환이 짧게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대형주 주도 섹터들이 조정을 받는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는 여기서 이제 중소형 종목들은 차익을 해주고 일단 주도 섹터들로 다시 한번 갈아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잡는 그런 시기가 아마도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추석 연휴 지나고 난 그 다음 주가 되겠죠. 그때 아마도 포트를 편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상로 멘토님의 의견입니다. 네, 일단 시장이 불확실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가 가장 좋은 거는 양차를 타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좋았을 때는 이쪽, 그리고 나빴을 때는 이쪽, 이런 식으로 제가 좀 구성을 해봤는데요. 자, 만약에 FOMC 회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안 좋게 발표가 됐다라고 봤을 때는 경기 방어주를 좀 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SK텔레콤을 좀 들고 왔는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또 SK 종목군들을 또 이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데, SK텔레콤 한번 주가 한번 추이 한번 같이 볼게요. 최근 들어서 KT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KT가 상용화를 할 수 없다는 등 그런 말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거기에 주파수 이전을 해야 되는데 LG 플러스가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대두가 되면 가장 이익을 받는 것은 바로 SK텔레콤이죠. SK텔레콤은 LTA 벌써 상용화를 다 했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은 품질적인 면에서 좀 더 앞서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승자승 원칙에 따라서 SK텔레콤에 좀 더 베네핏이 좀 돌아가는 그런 구조가 좀 발생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 우리가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월봉 잠깐 한번 볼게요. 월봉 한번 보시면요. 가장 큰 거래량 다음에 지금 거의 지금 6년이죠. 6년 만에 다시 오는 그 22만원대입니다. 그래서 2분기까지 반기 EPS 기준의 적정 주가 같은 경우에는 20만원대가 되거든요. 20만원대 자체를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기조에 지금 박수권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대신에 상방 자체는 좀 더 하방으로 내려오면서 삼각 수렴 형태를 띠고요. 그리고 하단도 어느 정도 지지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지지점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한 번에 방향성을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적정 가격 20만원 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오버히팅이 되었을까? 지금 구간은 3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3분기 지금보다 나쁠까요?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좀 더 긍정적인 실적이 발표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LTE 요금제 자체가 마진이 상당히 많이 남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경기 민감주, 경기 방어주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익에 대한 이익 모멘텀이 더욱더 증가할 수 있는 SK텔레콤이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외국인과 지금 연기금의 동반 순매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모습은 좀 더 SK텔레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SK텔레콤 통신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자, 이번 주 이제 증시 마무리가 살짝 좀 주춤한 상태로 끝났습니다. 다음 주 이틀간 있는 거래일 동안에 또 어떤 향방을 보여줄지도 궁금하고요. 추석 이후에 또 움직임도 굉장히 궁금할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에 대한 전망 전략과 함께 또 베스트 업종, 지금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에 대한 전망과 전략, 그리고 반도체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주십시오. 네, 일단은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 시장이 좀 상승했을 때 이쪽의 업종을 좀 보자는 건데,
아까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만큼 반도체 가격적인 부분, 그리고 글로벌 경기 민감주 중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 시장에 대해서 분위기 자체가 경기 회복이 일어나면서 미국의 주택 경기 지표에 따라서 건설주가 어느 정도 상승을 했다면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경기 민감주가 이 상승 자체를 좀 더 이끌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는 4분기까지 좀 더 길게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저는 좀 보는 시각이고요. 그리고 시장의 전반적인 전망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번 보신다면 시장의 키워드 그리고 외국인을 표현을 하면 이런 말이 좀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은 오다리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오늘도 달린다는 거죠. 항상 요즘 들어서 상당히 잘 달려왔습니다. 일단은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그 어려운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수익률이 또 나는 때죠. 그래서 추격 매수를 하라는 말씀보다는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점이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동향을 한번 보면 일단은 우리가 투자자별 일별 매매를 보서 외국인이 6월 25일 이후에 어떤 색깔을 사고 있냐면 외국인은 전형적인 경기 민감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이 생각 없어서 이렇게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어느 정도 객관적인 증거 자료에 따라서 매매를 기계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외국인이 지금 계속적으로 쏟아붓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아시아 시장의 불안감 자체를 해결하고 금으로써 못 메꾸는 수익률, 그리고 금리로서 못 메꾸는 수익률 자체를 좀 더 큰 위험성이 적으면서 큰 수익률을 노릴 수 있는 한국 시장으로 그 돈이 놀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자금이 많다 이런 말인 즉슨 미국에서 어느 정도 금펀드에 대해서도 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런 부분 자체 금은 벌써 시세가 꺾였습니다. 그럼 금을 들어올리기는 상당히 힘들고 돈도 많이 투자가 되고요. 하지만 유동자산이 상당히 풍부한 우리나라는 인도나 인도네시아와 같이 외환에 대해서 상당히 보유 자체가 낮기 때문에 쉽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은 크게 폭탄 투하하듯이 그렇게 들어오고 있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발을 맞추고 있는 게 바로 연기금이었다.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도 이렇게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는 크게 팔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의 마지막 단가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우리가 업종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그래서 일봉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갭 상승을 하면 팔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페이크일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갭 하락을 했죠. 갭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분봉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같이 보시면 처음에 어느 정도 올리는 분위기를 나타냈다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주가를 내렸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외국인은 꾸준히 순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연기금도 꾸준히 순매수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단가 조절이라는 거죠. 하단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과정이고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분봉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이격이 상당 부분 벌어져 있거든요. 지금 정비허리 상태로 지금까지 쉽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21선 자체, 분봉상 21선 자체는 생각보다 강하게 지지가 될 수 있는데 오늘은 지지를 안 하고 내려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분위기는 우리를 좀 더 눈속임으로 좀 더 속이는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그렇게 좀 더 전망을 해보겠고요. 그런 분위기를 본다면 지금 일단은 상승을 할 때는 주식 비중 자체를 지금 100%이시라면 30% 정도는 이익 실현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다음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 30%를 다시 한 번 더 주식이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정재훈 멘토의 베스트 업종 들어볼까요? 예, 일단 저는 베스트 업종을 일단 2차 전지로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성장성이 좀 상당히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대감도 상당히 크고요. 거기다가 또 확대가 될 수 있는 그 범위 또한 마찬가지로 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상승 이후에 눌림목 구간을 거쳤고 거기에다 대형 섹터들도 많이 올랐었고 단기적으로나마 보게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대한 순환매는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단기적인 시각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 즉 내년 시장까지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섹터 베스트 업종을 좀 제안을 해드린 부분들은 좀 여유 있게 보는 의미에서 종목군도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삼성 SDI를 탑픽 종목으로 좀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삼성 SDI가 그나마 2차 전지 섹터의 대형주 섹터의 대장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IT 종목, 대형 IT 종목군들 중에 몇 개 안 오른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한 차례 상승을 한 이후에 저점 이탈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단기 박스권역을 좀 지속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미국계 기업 쪽에서 리포트가 좀 나왔었는데요. 뭐 어느 정도 목표가가 뭐 18만 원 정도를 뭐 제시한다 뭐한다 이런 리포트가 좀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성장성을 좀 보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얼마만큼 성장하실 때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거든요. 즉 주가는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따라가는 그런 습성이 있지만 기대감이나 모멘텀으로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업종 대표주로서도 프리미엄은 충분히 부과를 좀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섹터를 본다라면 삼성 SDI를 좀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제안을 해드렸던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하락 추세대를 돌파를 해준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즉 이격을 좁히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산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을 좀 보시게 된다면 상당히 급등을 해놓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기록을 한 이후에 어느 정도 윗꼬리를 좀 달면서 좀 마무리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신고가입니다. 왜 올랐을까요? 실적이 사상 최고 실적이 나오고 있고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신고가의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수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관들 미친 듯이 매수하고 있고요. 연기금 쪽에서도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외국인 쪽에서도 함께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결국에는 뭔가 모멘텀이 되는 주식, 그리고 3분기, 4분기,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적이 되는 종목군들이라면 이렇게 돈으로 쏴붙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모든 2차 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소재 섹터들을 보시게 된다면 하나같이 비슷한 차트의 모양새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코스모화학도 마찬가지로 장기 하락 추세대를 뚫어놓고 난 이후에 상승 이후 눌림목을 받고서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오려고 하는 모습들이고요. 일진 머티리얼즈 말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립캠 또한 마찬가지죠. 똑같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PNT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에코프로도 어느 정도 바닥권역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결국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물론 다음 주 짧은 시기에도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은 나올 수 있고 여유 있게 보게 된다면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승부를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부분들은 아마도 어느 정도 주도 섹터들에 대한 눌림목 포지션을 본다든가 아니면은 중소형 개별 섹터들도 봐야 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체크를 해본다면 환율적인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원달러 환율이 추세를 이탈을 했습니다. 추세를 이탈을 한 이후에 하락을 했습니다. 요 폭만큼 빠졌거든요. 그 빠진 폭이 요래 빠졌습니다. 요래 딱 빠졌는데 1080원을 기가 막히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쉽게 깰 수는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과연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올 것이냐 이 부분들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며칠간의 흐름들, 단기적으로 박스권역의 흐름들을 보였을 때 외국인 수급은 아주 미친 듯이 들어왔거든요. 아마도 일정 부분들은 용인은 해줄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은 그렇게 크게 우려할 부분들은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여기에서 환율이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 작년 같은 경우 어떤 섹터들이 올랐나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바로 유틸리티 섹터가 상승을 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라든가 한국전력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은 더 남아있지만 이제 하반기로 적어둘수록 일단 추워지는 구간일수록 가스에 대한 소비는
늘어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성수기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모멘텀이 과연 주가에 반영이 되는지도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한국전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외의 종목군들도 어느 정도 좀 봐야 되는데요. 한 종목을 또 제가 콕 집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제가 종목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차트를 바로 또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무누멘토께서 가지고 계신 게 아시아나 항공이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금일 장대 양봉과 대량거래를 형성하면서 10% 정도 상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시아나 항공을 보시라는 게 아닙니다. 남의 포트 종목은 저는 자존심 상해서 건들질 않거든요. 그렇다면 뭘 봐야 되느냐? 대한항공을 보셔야죠. 왜? 대한항공이 다음 주에 아마 거래가 재개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시아나 항공이 올라갔고 그렇다면 대한항공도 올라갈 수 있는데 왜? 물동량 부분들이 어느 정도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 즉 성수 실적에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NHN 보십시오. NHN 엔터하고 NHN 급등 나오고 있죠. 대한항공도 마찬가지로 업황의 회복 시그널과 맞물려서 놓고 봤을 때 NHN처럼 올라가지 말란 법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시초가가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이고 그 부분들은 좀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아시아나 항공이 오늘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대한항공이 재상장을 했을 때에도 다음 주죠. 재상장을 했을 때도 충분히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일단 종목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 그리고 환율을 연계했을 때는 유틸리티 섹터들 그리고 섹터별로 놓고 봤을 때는 3D라든가 아니면 2차전지 이쪽을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계속해서 주식 비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상로 멘토님. 네, 일단 항상 안 잃으면 제일 좋은 거죠. 안 잃으면 제일 좋은 거고, 우리가 지금 혹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일단 지수 관련 대형주 그리고 뭐 포트폴리오 안에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이 이제 본전 정도까지는 올라왔을 거고, 아니면 뭐 이익을 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일단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식에 대한 비중은 한 70% 정도 남겨두시고, 그리고 나머지 30%는 현금을 좀 더 보유를 하자. 그래서 지금 어차피 외국인 같은 경우에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어느 정도 외국인의 발을 맞춰서 우리는 국인리를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그 30% 보유를 하고 있다가 돌파 시에 다시 한 번 더 눌림목 재매수를 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재현 멘토님의 주식 비중은 어떨까요? 네, 저는 좀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현금은 20% 정도만 있으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대 8입니다. 현금 20에 주식 80인데요. 참고로 저희 방 가족분들은 주식 100% 갖고 있습니다. 굳이 뭐 여기서 쫄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종목을 어느 섹터, 어느 종목군들을 편입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종목군들 위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저는 20대 80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대 8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분께서는 3대 7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정재훈, 이상로 두 분 멘토분과 늦은 시간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 밤에도 멘토분들의 무료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네, 밤 9시에 먼저 나무누 멘토를 시작으로 무료 공개 방송이 있는데요. 자, 승부수를 던져라 일요일 밤 9시에 나무누 멘토가 준비하고 있고요. 네, 일요일 밤 10시에는 김용준 멘토 주간 전략 대공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일요일 밤 11시에는 정재훈 멘토 한 주의 시작 내일장 전략 및 종목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에도 무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김윤도영 멘토가 오전 8시 30분에 진행을 하는데요. 명절 이후에 시장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께 상세하게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네, 그동안 이 막장 토크 여러분께 좋은 정보들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또 아쉽게도 오늘이 또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가 한층 업그레이드된 그런 프로그램으로 또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부터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쭉 주식 승천이 여러분을 찾아뵙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께 보답을 할 테니까 많은 시청으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